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증교사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선거법 유죄까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물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 쪽에서는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소심을 뒤집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유죄 뒤집기 전략에 머리를 짜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기야 민주당에선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중단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633 원칙에 따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633 원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법률을 바꾸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재현 최고, 일단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게 사실 허위사실 공표를 선거 기간 중에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일본 기본적인 상식인데 네.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네. 뭐 경력이라든가 출신지, 학력,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모략하는 거짓말, 네. 뭐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 상대방 비방하는 예, 비방도 보통 악질적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 기간 중에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선거가 끝나죠. 예를 들어 과거에 김대엽의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모략 사건, 네, 네.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무슨 생태탕이 어쩌고 네네. 하는 그런 사건들 계속 있었죠. 선거 때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삭제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대받고 당선되죠. 거짓말 못하면 선거에 떨어져요. 상대방이 거짓말 잘하면 그거 막다가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나 선거는 끝났고 거짓말쟁이가 우대되는 이런 법이니까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위헌 법률 심사 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담당 재판부, 그러니까 고법 재판부에서 위헌 법률 심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고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이제 그때부터 재판이 중단됩니다. 뭐 설사 헌재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 재판을 끄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죠. 지연 전략에 거기다가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거는 위헌 법률 심사 청구 네.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럼 끝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 이런 정말 참 유치찬란한 이 꼼수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결국 목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에 나가보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공민권 제한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되면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최소한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언제 교도소 갈지도 모르죠.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런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도 바꾸려고 하고 안 되면 헌법 소원도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밑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는 충성분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네. 이거는
우리 당론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당론이 아니죠. 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같은데 이게 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 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자고 당론으로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위헌 소송 심판 제청을 한다. 또 심지어 이제 벌써 비판하잖아요. 재판 전전략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각 의원들이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제출해서 추진은 되나 당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당론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당내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곱지 않은 시기로 보는 것들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국민의힘도 그쳐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헌 소송 검토가 그 선거법 1심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의견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미진교사 1심 다시 무죄가 나오니까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뀐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증교사도 그렇고요. 무죄가 나온 부분들은 무죄가 나온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1패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5승 1패만 해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예상의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인단의 구성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입법 사안을 바꿀 수도 없고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일단 항소심에 주력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 차원의 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은데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우리 그 선거법을 지탱해온 핵심 조항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일단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이번 총선 끝나고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있죠.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좀 잘 보이려는 심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의원들이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도 힘을 보태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2004년도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돈은 맞고 입은 푼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불렸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지금 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뭐 하나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전 지금 많은 법관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20년 전의 기준입니다. 100만 원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럼 20년 전에 자, 정성호 의원도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 이걸 삭제하자는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리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물가 상승률이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뭐 법원에서 100만 원 형을 내리니 1000만 원 형을 내리니 이건 자신이 돈을 100만 원 받았다는 기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했고 그리고 후보자 비방했을 때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왔을 때 당선 무효형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건 물가 상승률이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이미 법원 실무에서는 선거법 사건 재판을 할 때 당선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서 당선 무효까지는 과하다라고 하면 벌금 90만 원이나 80만 원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뭐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던 것 중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거 전날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발의를 한 박희승 의원은 거기 부칙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삭제가 되면은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에 양형에도 중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예. 다른 법안도 아니고 특히 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개정안을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난번에 선거법 토론에도 사실 그때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하고 우리 저기 민주당의 최현희 의원하고 공동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민주당이 뭔가를 발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여야가 합의돼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게 뻔한데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아무리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봐야 결국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한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구하기라는 말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죠. 이 선거법의 경우에는 게임 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회 아주 소수당까지도 참여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과를 시키고는 했는데 지난 20대 국회 말 그러니까 2020년 말에 그때 민주당이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이 우리가 선거 때마다 그 가설 정당 만들어서 네네. 연동형 비례제 비례대표 당선시켰다가 다시 합당하는 이런 유례 없는 이런 부당한 선거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인데요. 그때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은요 절대로 이 선거법이나 선거구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선거법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실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하겠죠. 민주당이 지금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잘 있습니까? 쟁점 법안은요. 전부 일단 국회 본회의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고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심지어 많은 법률은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회 다수당일 때 그때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법들도 지금 와서 이 법률 시행하면 되지 않을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싶은 법률안 뭐 대표적으로 저는 양곡관리법 같은 것이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런 법률안도 들고 와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선거법도 뭐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법률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줘보겠다는 생각 뭐 그런 법률로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해놓고 설령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래서 통과되지 못할지라도 대통령이 그거 봐라 거부권 행사했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또 다른 공세 포인트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주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각 개별 의원들이 어떤 심리에서 그런 법안을 발의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현재 시점에서 저런 법안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오해 소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걸 과해석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아니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방탄이 돼요? 당론으로 추진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의들은 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여야 뭐 소수정당까지 다 모여서 정치관광법은 따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그때 바구리에 다 담아서 다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박희승 의원이 했던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를 공선법에서 제거하는 법안들은 이게 추진될 공산이 없으니까 이쯤에서의 논란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황 좀 지켜보겠죠.